안식관 쌤입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 4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륨 2, 음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한 한자끼리 묶어서 보고 있는 볼륨 2인데요. 오늘은 45강, 오늘 보실 4개는 이겁니다. 네, 많이 보는 한자죠. 그렇습니다.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이 두 한자는 늘상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의 한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급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실 4개의 한자는 첫 번째 한자에 다 들어있죠? 그로 인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한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는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늘상 공부할 때 보여주는 단어,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단어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한자 아시겠죠? 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봐요. 원래는 그래요. 이 한자에 대한 설은 많지만 좀 쉽게 갑시다. 일단 요렇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열십자가 있습니다. 2개 있죠. 그러면 열십자가 2개 묶여서 20년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붙으면 30년. 그래서 한 세대가 대략 30년인 인간을 의미하는 인간 세자, 그 인간의 일생, 생애, 세대를 말하는 세상 세자 되겠죠? 열십자가 3개 있어서 30년. 그게 한 세대가 대략 30년인 인간을 말하는 인간세, 세상 세자. 이 한자는 어떻게 쓰여질지 같이 볼까요? 뭘까요? 그렇죠. 3개지요. 발음은 세가이, 세가이. 세간, 그죠? 세간. 세상을 의미하는 세간의 발음은 세겐. 간짤 때 봤습니다. 발음 조심하시고, 세겐, 세겐. 세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겐. 여기다가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채자죠. 이 채는 몸채자긴 하지만 이게 체면의 채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세겐테입니다. 세겐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체면, 세간에 대한 체면, 즉 남들에 대한 체면을 말할 때 세겐테, 세겐테라고 해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발음 때문에 중요하니까 챙겨두시고요. 그렇죠. 세대가 되겠죠. 발음은 세다이, 세다이. 뭘까요? 뒷글자 많이 보잖아요. 대자죠. 휴대 대자, 띠대자인데 휴대폰의 대자죠. 그래서 발음은 세타이, 세타이. 그러면 질문. 앞에 있던 세대와 뒤에 있는 세대 다르지요? 그렇죠. 왼쪽의 세대는 요거는 대신할 대자니까 나이층, 연령층, 연대의 층을 말하는 세대가 되겠죠? 뭐 젊은 세대라든가 내지는 뭐 세대 교체 그럴 때 쓰는 세대가 될 거고요. 오른쪽의 세타이는 띠대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대는 그 호적상의 가구를 말하는 그 세대가 됩니다. 이게 뒤에 하나 더 붙이면 세대주가 되겠죠? 발음은 세타이누시, 세타이누시. 그래서 세대주의 세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한자를 보시면서 의미를 유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출세네. 발음은 슈세, 슈세. 했었죠? 뒷글자 말씀하자 할 때 했던. 그렇죠. 발음은 세와, 세와. 뜻은 요거 할 때 우리 이 그림 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달아놓을게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세화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로봇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돌봐주는. 그래서 세와오스르, 세와오스르는 돌보다였고 반대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로봇한테 신세지고 있는. 그래서 세완이 나루는 신세지다. 세와오스르 돌보다, 세완이 나루 신세지다. 기억나세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 했냐면 요거 했습니다. 발음은 기억 안 나요? 뒷글자는 말씀 사자. 그 말씀을 모아놨던 게 사전. 발음은 지쇼. 그 지쇼의 지발음. 그래서 발음이 세지, 세지. 뜻은 기억나세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말인데요. 느낌으로 이런 겁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남에게 뭔가 인사치레로 거칠의 인사말을 해줄 때 있거든요. 그런 거칠의 인사말, 인사치레로 하는 말, 그게 세지. 보통 오 붙여서 오세지 합니다만 그러면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오세지 우마이네. 잘한다는 의미에서 오세지가 우마이네 하면서 쓰기도 하는 오세지. 이런 표현도 지난번에 같이 봤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두시고요. 이 데스네. 뭘까요? 그렇죠? 뒷글자 해석한 겁니다. 별이기자, 세기지요. 발음은 세기. 조심할 건 이때 발음은 길어요. 지금까지 발음은 전부 짧게. 근데 지금부터는 길게. 세입니다. 세기, 세기. 10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세기. 21세기의 세기입니다. 세기, 세기. 가까울 근자죠. 근세. 발음은 킨세, 킨세. 아, 오타네요.
여기가 킹입니다. 킨세에서 뒷발음은 길어요. 킨세. 뭐 가운데 중세 그러면 추세라든가. 결론적으로 긴 발음에 세 개의 세기, 근세나 중세, 추세, 킨세, 세라는 거 요 정도가 긴 거고요. 나머지 몽땅 발음은 짜게 가니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훈독으로는 요노나카입니다. 발음은 요로 가서 요노나카, 세상을 의미하지요. 요노나카, 발음 챙기시고 요노나카. 세론, 뒷글자가 논할 론자라서 세론인데요. 세론이라 하면 우리말적으로는 여론 같은 거예요. 여론. 그래서 발음을 요런, 앞에 요 때문에 발음도 같이 가서 요런. 물론 위에 것처럼 세 발음에서 세론도 하긴 합니다만 주로는 요론을 쓰는 편입니다. 한국어에서 여론은 이한자 씁니다. 술의 여자라고 해서 여론을 쓰는데요. 일본어에도 이 여론 쓰게 되면 발음을 똑같이 요런 그렇게 씁니다만은 주로 일본어에서 여론을 말할 때는 앞에 한자 놓고 발음은 요런, 요거를 주로 쓰니까 요거로 챙겨두시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 세 자는 이거면 충분히 소화되니까 복습하세요. 이 데스네. 이 한자도 가만 보게 되면 풀초자에 세상 세자에 나무목이 묶여있는, 그죠? 근데 이 한자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보세요. 일단 밑에 나무가 있고요. 위에는 세상 새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무의 해마다 돋아나는 새잎이 얇다 그래서 얇을 엽자예요. 얇을 엽자 위에다가 풀초가 들어가서 초목의 얇은 잎사귀를 의미하는 이거는 잎엽자, 잎사귀 엽자입니다.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이거 어떨까 싶네요. 나무 위에 인간의 세상, 그 세상만사 많은 일들만큼 달린 풀, 그것은 나뭇잎에서 잎사귀 엽자, 잎엽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단어로 볼까요? 앞에 한자는 그렇죠, 했던 거죠. 홍, 붉을 홍자입니다. 홍엽, 붉은 잎이네요. 발음은 코요. 코요라 하면 붉은 이파리니까 단풍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풍은 모미지. 요거는 특별음인데요. 보통은 코요보다는 모미지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단풍은. 앞에 글자가 떨어질 낙자죠. 이게 낙엽이네요. 발음은 라끄요. 음으로는 요 가는 거죠. 라끄요. 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주로 보는 거로 가는 거니까 요만큼만 가고요. 훈도로 할게요. 뜻으로는 하, 나뭇잎은 발음은 하입니다. 하. 엽서가 되겠죠. 발음은 하가기. 아까 낙엽, 라끄요를 뜻으로 쓰게 되면 떨어진 이파리니까 오찌바. 그래서 낙엽의 라끄요보다는 오찌바를 주로 쓰는 편이죠. 오찌바. 낙엽의 오찌바고요. 언엽이지요. 말씀 원자의 훈독은 고또. 그래서 원래는 고또노하를 줄여서 발음을 고또바. 그렇죠. 늘상 보게 되는 말, 단어, 언어라는 고또바가 이 한자입니다. 참 많이 보죠. 이 고또바에 잎사귀엽, 잎엽자가 들어간 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 나무의 잎사귀처럼 나무가 나뭇잎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나는 어떤 나무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처럼 무성하고 풍부한 그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표현력과 생명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잎엽자, 잎사귀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말과 단어와 언어를 말할 때 한자를 잎엽자를 집어넣어서 고또바를 씁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원래는 그랬다라는 또 설을 말씀드리네요. 자, 잎엽자도 이 정도 단어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이 데스네. 이 한자는 보니까 또 쪼개입니다. 왼쪽에는 벌레 충자가 들어가죠. 오른쪽에 방금 했던 얇을 엽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나무의 해마다 돋아나는 새잎이 얇다라는 얇을 엽자. 그래서 날개가 얇은 곤충을 말하는 한자인데요. 어떤 걸까요? 이 그림 보시면 네, 나비입니다. 이거는 나비 접자예요. 날개가 얇은 곤충, 나비를 말하는 접자.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버터플라이. 그렇죠. 이거를 버터플라이를 한자로 말하는 저병 그러죠. 그 저병의 접자가 나비 접자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병 쓸 건 아니고요. 얘를 혼자 두면 발음은 초라 그래. 초입니다. 초 해서 나비를 말할 땐 초를 하는데 이 한자는 쓸모는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발음은 초요 하나요. 나비야 꽃이야 합니다. 이런 관용어도 알아두셔야죠. 밑에 그림 보시면 어떤 정원을 가꾸면 있어가지고
그 이쁜 나비야 꽃이야 그러면서 정원을 가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를 귀여워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애지중지하고 보통은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겹이라 그러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그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표현할 때 일본어에서는 초요 하나요 초요 하나요 뒤에서 붙여볼까요? 초요 하나요 또 소다테루 소다테루는 키우는 거니까 애지중지 키우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그럴 때 쓰는 관용어가 초요 하나요 초요 하나요 또 소다테루 그래서 이참에 초요 하나요라는 관용적인 표현도 봤으면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면 되세요. 이 됐네. 이한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쉽게 갑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두 번째 봤던 나무 있었죠? 그 나무 위에 세상새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세상만사 많은 일만큼 달렸던 풀이 나뭇잎, 임엽자죠. 네, 지금은 그 임엽자에서 이렇게 획이 바뀝니다. 획이 바뀌어서 이거는 나뭇잎이 떨어진 겁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진 모양. 그러면 그 떨어진 낙엽을 치워야죠? 이렇게 위에 붙입니다. 요게 쓰레받기입니다. 그래서 그 낙엽을 쓰레받기에 담아서 버렸다라는 이 한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이해되세요? 밑에 거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모양이고 위에는 쓰레받기 모양. 그래서 그 낙엽을 쓰레받기에 담아서 버린다라는 버릴 기자예요. 되시겠죠? 단어로 볼까요? 뭘까요? 맨 처음 했던 건데요. 네, 파자. 깨뜨릴 파자죠. 이게 파기. 발음은 하기. 파기한다 그러잖아요. 깨뜨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뭐 계약을 파기한다라든가 그럴 때 쓰는 파기, 하기. 뒤글자 했던 건데요. 네, 권리의 권자. 이게 기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의 발음은 기갱. 그러고 보니 했던 한자 맞네요. 복습하세요. 위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번엔 뭘까요? 뒷글자가 각자라 물리칠 각이거든요. 이게 기각이에요. 발음은 기각한다 그래서 법률 용어인데요. 그렇죠. 뭐 항소 기각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어떠한 소송을 내지는 뭐 항소를 했을 때 판사가 보건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가 실체적으로는 좀 이유가 없다 판단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그 소송을 종료시키는 그거를 기각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법률 용어에서 쓰는 기각의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앞글자가 팩자죠. 그래서 이게 팩입니다. 발음은 하이기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하는 뒤에 하나 붙이면 폐기물 발음은 하이기부츠 이건 또 뭘까요? 앞에 거 했던 거죠. 네, 맨 처음에 했던 방자 아닙니까? 놓을 방자. 그래서 방기하게 되면 놓아버리는 거니까 우리말식으로 쉽게 보면 포기를 의미해요. 포기. 발음은 호기. 포기를 의미할 때 발음은 호기인데 이 한자 종종 보입니다. 호기. 이 한자는 포기하다로 기억해 두시고요. 포기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죠. 요거. 그렇죠. 자포자기. 발음은 지보지기. 자포자기의 기로 쓰기도 합니다. 자포자기, 지보지기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약계. 여러분 약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약계? 일단은 약계로 하면 타는 거 있죠. 타다. 불에 타는 게 약계로잖아요. 그 불에 타는 약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생각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마음이 타는 거죠. 애 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타듯 애가 타면서 짜증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포기해버리는 이 약계 또한 포기를 의미하는데 한자를 이걸 씁니다. 네, 자포자기의 자기 요거를 가지고 발음을 약계 그래서 이것도 자포자기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보통은 약계니 나루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포기할 때는 약계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포기는 약계 포기하다 그러면 약계오 옷꽃이라든가 포기하게 되는 건 약계니 나루라든가 사전 보시면 이거 또 쓰는 단어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엄청 먹어댑니다. 이거를 약계구이 자포자기하고 먹는다 해서 폭식이죠. 폭식 그거를 약계구이처럼 이 약계라는 게 자포자기 포기를 의미하니까 시험적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포기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쓸모가 많을 거예요. 네, 요 기자도 요만큼이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이 됐네. 오늘 세상 셋자 들어간 4개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맨 처음에 한자는
10십자가 3개 있어 30년이었죠? 그러니까 2개 있어 20년, 3개 있어 30년. 그래서 한 세대가 대략 30년인 인간을 말하는 인간세, 세상세자. 대표적으로는 세간 갈게요. 발음은 세간, 세간의 세, 세상세자였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거는 나무 위에 인간 세상, 세상만사 많은 일만큼 달린 풀. 그 풀은 잎사귀다 해서 잎사귀 엽자, 잎엽자. 대표적으로는 홍엽가죠. 단풍을 말하는 홍엽의 코요입니다. 코요. 하지만 이 한자는 훈독으로 하, 그리고 말을 의미했던 고토바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벌레 충자의 얇을 엽이었죠. 나무 위에 해마다 돋아나는 새잎이 얇다란 얇을 엽자. 그래서 날개가 얇은 곤충은 나비였던 나비 접자. 대표적으로는 초요, 하나요. 나비야, 꽃이야 했던 건 그렇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밑에 게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엽을 쓰레받기에 담아서 버렸다라는 버릴 기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귀가지요. 발음은 호기, 포기를 의미했던 방귀의 호기. 결론적으로는 방귀의 기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 2라는 게 새도 알고 엽자도 알았다 그러면 포기의 기자, 버릴 기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해 차원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데스네. 오늘 4가지 한자 봤습니다만 늘 드리는 말씀이죠.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시험 때나 독해 때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보시게 되면 많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그게 뭐 시험 볼 때든 아니면 공부할 때든 보게 되면 아 맞다 이 한자 그러면서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렇죠. 자꾸 복습하시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하시고 저는 또 다음 한자 준비하고 영상 가지고 올게요.いいですね。여기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